안녕하세요. 저는 화랑 멘토링 스쿨에서 국어와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최성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랑 멘토링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오종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랑 멘토링 스쿨에서 아이들 국어,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서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화랑 멘토링 스쿨에서 수학 담당하고 있는 강사 성지창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요즘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그런 변화를 많이 느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었어가지고 학교가 끝나면은 친구들이랑 농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은 활동거리를 통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위에 살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끝날 때쯤에 제가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은 축구나 농구 같은 활동적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은 스마트폰 보급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숏폼이나 릴스 같은 거를 아이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도가 요즘 많이 낮아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선 전자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이 아이들이 뭔가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점, 그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단순히 학업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다양한 학교 생활 이런 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점,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삶의 방향성을 설계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랑 예전이랑 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이들이 좀 문해력이 전보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보다는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날로 먹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확실히 아이들이 사고의 흐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2020년도부터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30초만 고민해보고 그만둔다든지 이런 아이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부라는 거는 글을 읽거나 아니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시각화라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 과정이 노트 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요새는 영상으로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제공하는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데에 조금 더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시각화하지 않고 주어지는 자료에 의존한다.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고 공감했던 인터뷰는 아무래도 휴대폰 관련한 학부모님들의 인터뷰였어요. 휴대폰 사용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언어 습관이 매우 단순해졌다고 느낀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많이 공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요즘은 저희 때와는 또 다르게 책을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 보니 또 활자에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휘 구사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요즘 대한민국 어딜 가나 비슷하겠지만 아이들이 막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온라인 매체들을 많이 접하면서 정보를 빠르게 막 습득하다 보니까 뭔가 아이들이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새로운 더 큰 자극이 아니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점,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아까 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런 환경의 변화가 물론 긍정적인 방향성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가정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고 뭔가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말씀 중에 맞벌이 부부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가 올해 기준으로 60% 정도를 넘는 역대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경제활동에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만큼 오히려 아이들이 집보다는 뭔가 집 밖을 더 선호하게 되고, 심지어 부모님들도 퇴근하고 이제 귀가하시게 되면 핸드폰이나 TV 이런 거 보시면서 누워있고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면서 스스로 뭔가 객관적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막 쉬고 계시고 핸드폰 보고 그러고 계시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쓰고 그냥 컴퓨터 하면서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점점 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는지, 이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시간, 고찰의 시간, 이런 게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영상을 쭉 봤는데 한 학부모님께서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걱정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제 생각을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제 현실 속의 타인과 관계 맺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던가, 또는 인터넷상에서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 또 그 과정 속에서 아이의 인성 발달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보게 된다. 그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요즘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이유를 물어보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면 나 장사할 거예요, 아니면 나 방송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니 뭐 공부를 안 해도 성공한다더라, 그런 류의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뭐 얼마 전에 어떤 친구는 두쫑크를 만든 분이 뭐 하루에 몇 억을 벌었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했던 공부나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이 된 거죠. 그걸 성공시키기까지 했던 공부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공부보다 훨씬 방대하거든요. 아무래도 전 숏폼을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주제,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상. 저는 이것을 숏폼을 지칭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땐 지루한 것을 견디는 그런 끈기가 필요한데요. 당연히 도파민도 적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익숙한 아이들만 점점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결국 이 지루함을 못 버티고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학습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학교랑 학원에서 전부 막 줌처럼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중에서도 이제 외출을 하셔야 되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뭐 재택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일을 하셔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맡기고 뭐 음식만 챙겨주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겠죠. 그런데 이때 뭔가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척만 하면서 이제 줌을 틀어놓고, 그리고 옆에서 뭐 컴퓨터나 뭐 아니면 핸드폰이나 다양한 전자기기 매체를 통해서 게임을 하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 같은 거 하면서 완전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허비를 해서 단순히 공부를 안 했냐, 지식이 덜 쌓였냐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때 아이들이 뭔가 시간을 온전하게 할애하지 못하면서 사회성도 많이 잃어버리고 뇌가 전자기기 도파민에 절여져 버려가지고 정신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와서 막 병원도 많이 다니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그런 여파들이 현실을 살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학업 그리고 생활적인 측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들도 이제 부모님들도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책이 없으신 거예요. 뭐 홈스쿨링 이런 거 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커버를 치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직접 교육을 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분명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뭐 부모님 말을 잘 듣겠어요? 이제 쉽지가 않죠. 가르치시는 것도 쉽지 않고,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아이들이 뭔가 생각하는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고 뭔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상태로 중고등학교를 또 이제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뭔가 성장하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문제가 비춰지고, 그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과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문제가 되고 또 교과는 추락하는 등등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밤늦게까지 인스타나 유튜브 시청하는 것이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걸 자주 보다 보면 도파민 중독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진짜 집중해야 되는 순간에 그런 역할들을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요즘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클릭 한 번으로 너무 막대한 양의 정보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조금만 답답함을 느껴도 바로바로 문제의 정답을 찾아보는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같은 AI 도구들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모르는 질문 같은 게 있으면 네이버에 쳐보기도 하고, 또 네이버에 쳐보기만 하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국어 사전에 또 들어가가지고 굳이 그 단어를 한 번 더 쳐본다던가, 또 그 단어가 그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고 느껴야 되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AI 활용에 의존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너무 방대한 자료를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제공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것은 그냥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 유튜브 검색, 이게 전부인데 아이들은 그 정보를 스스로 알아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읽고 고민하고 그걸 머릿속에 그려보는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혹독하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손가락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점점 더 그 과정을 피하는 것 같아요. 놀이로 좀 비유를 하자면, 옛날에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이의 룰도 만들고 그 놀이를 직접 플레이해보면서 이제 재미를 얻었는데, 요즘에는 뭐 게임, 컴퓨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더 센 도파민을 얻고 있기 때문에
성인조차 제어하기 힘든 이런 도파민을 아이들이 컨트롤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SNS 문제죠. 그리고 인스타나 이런 곳에서는 남들이 자신의 좋은 부분을 올리기 때문에 남들은 저렇게 좋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좋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를 물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제 동기들도 많이 하고 결국 남과 비교하게 되는 그런 길로 빠지게 되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인이라 하면 정말 미성년자를 딱지를 딱 벗어 던진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대학을 졸업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26살 취업 전선에 뛰어든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보곤 아 뭐야 저 정도면 너무나 쉬운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성공하신 노력을 하신 분들의 노력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성인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결과 중심적에 뭔가 자극적임을 추구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막 일확천금 노리는 직업, 코인하고 주식해서 막 대박 쳐가지고 쉽게 돈 버는 법 막 이런 거에 엄청 꽂혀가지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쫓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뭔가 쉽고 편한 길만 찾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매우 짙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인간관계든 뭐 사회생활이든 뭔가 쉬운 길과 뭐 어려운 길 중에서 뭔가 지혜를 발휘해서 어려운 길을 택해야 하는 순간이 꼭 필요하고 그 순간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방향성이 긍정적이게 180도 바뀌게 된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질 만능주의처럼 요즘 같은 경우는 막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인분들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대학생 나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학생들도 시험 기간만 되면 이제 핸드폰 하느라 시험 공부가 잘 안 된다고들 해요. 저도 그렇고 이제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성인들도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순간 속에서도 핸드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고 또 단순히 일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좀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SNS 사용 같은 게. 왜냐면 SNS라는 게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순간들만 공유하는 어떤 매체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노력하고 얻은 그 과정은 보여주지 않고 쉽게 얻은 결과에 대해서만 공유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좀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증도 심하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스마트폰, 잠 이런 것들은 성인들도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워하고요. 아마 대부분의 성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성인들과 아이들의 차이점은 책임감의 유무겠죠. 성인들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아직 그런 게 형성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원론적인 방법을 쓰자면은 그냥 강압적으로 이제 투지폰을 쓰거나 하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근데 요즘 시대에서는 이건 약간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AI 활용을 위해서 휴대폰을 다들 꺼내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를 되돌아보면은 이 인간관계가 저한테는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또 내 아들이나 딸이 이 휴대폰이 없다? 아 그러면은 저는 또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또 아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되 이제 휴대폰 이외의 것들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너는 휴대폰 보지 마, 너 책 봐 이래놓고서 부모님들께서는 휴대폰을 보게 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왜 엄마 아빠는 휴대폰을 보는데 나는 못 보게 하지? 저는 그래서 이럴 때 아이들과 다 같이 휴대폰을 끄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다 같이 각자 앉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해서 아이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절대 공부를 잘한다고 대학을 잘 가야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그 주변 훌륭하신 분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한다고 그게 행복의 순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학을 가기 위해선 뭔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학업이라는 매체를 통해 뭔가 승리하고 이겨내고 그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갈래에 적용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노력을 통해서 쟁취해내는 그런 능력 이런 게 생겨나면서 뭔가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공부만 막 잘한다 그래가지고 대학 간다고 보장된 미래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요즘 사회에 걸맞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제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교육을 하시는 부모님들, 양육을 하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 아이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지 꼭 해주고 싶어요. 공부 뭐 안 해도 되니까 너가 원하는 거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는 꼭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부로 성공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물고기를 그냥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뭔가 부모님들께서 대화를 통해 뭔가 아이들 스스로 인생을 행복하게 설계하는 방법을 막 이렇게 알려주신다던가, 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에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우리 한번 조사해보고 알아보자 라던가, 다양한 상황에 지혜롭게 행동하는 법들을 막 알려주는 그런 교훈을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던가,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아이들이 좀 투지폰을 사용하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들도 있고, 또 아이들도 뭐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등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와 타협점을 찾기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본 게 가장 좋은 게, 뭐 부모님들도 아이 스마트폰 활용에 있어서 특정 시간에만 활용을 하겠다, 아니면 어떤 용도로만 사용을 하겠다 등등의 얘기를 자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가장 좋은 건 이제 다 같이 가족끼리 할 수 있는 활동들, 다 같이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말에 한 번은 어디 나가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핸드폰 말고도 숨 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구나 등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활동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를, 자식을 서울대를 보내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님들이 아이가 변하는 데는 먼저 선행 요인으로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걸 혼자 하고 있을 때 이걸 나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은 정말로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럴 때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화랑 멘토링 스쿨은 저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는 곳입니다. 뭐 공통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잖아요. 저도 군대를 갔다 오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고, 남들과 소통에도 이제 정말 자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군대는 아무래도 좀 수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수직적인 소통에서 저는 좀 잘했던 사람이었고,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이제 수직적인 소통에 빠져서 내가 진짜 소통을 잘하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역으로 아이들의 입장이 돼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진정한 소통이구나 라고 저도 깨달았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불특정 다수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맨스는 말 그대로 홍익인간 정신으로 만들어진 학원입니다. 옛날 서당, 현대판 서당이라고 아이들이 좀 말하기도 했는데, 아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즘 아이들의 행복은 뭔가 얻을 수 있는 계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야, 너네 진짜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요즘 언제 제일 행복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해보면 막상 아이들이 저 게임할 때 진짜 행복하고요, 인스타 막 계속 보고 있으면 막 도파민에 절여지는데 막 미쳐버릴 것 같이 좋고요, 막 유튜브 막 보고 있으면 막 기분 완전 날아가고요, 막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들도 막 이런 순간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 있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여태까지 할 수 있었던 게 그거밖에 없고, 뭔가 내가 앞으로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다 보니까 익숙한 게 빠져가지고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아이들한테 환경의 변화를 주고, 그리고 뭔가 생활의 루틴을 잡아주고, 그리고 뭐 국내로 해외로 여행 다니고 체험학습 다니고, 뭐 저희 막 러닝하고 별의별 걸 다 했네요. 생각해보면 한강 다니고, 이런 식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뭔가 아이들이 천천히 뭔가 스며드는 거죠. 스며들고, 그런 스며듦 안에서 학업을 통해 뭔가 본인의 벽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계기? 본인이 노력한 부분들을 스스로 나 진짜 열심히 했고 결과도 냈고 나 잘했어, 나 기특한 녀석이네 라고 좀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때가 제일 큰 행복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랑 지내다 보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학상장 말씀 주셨는데, 저도 같이 성장해 나아가면서 뭔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실천하는 현대판 인간개조 프로젝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식적인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제2의 가족 공동체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까 제 어렸을 때 학창시절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 제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도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정말 주변이 다 공부하는 친구들이었어서 환경이 저를 공부하게끔 만든
그런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잠깐 개인의 성향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환경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아이도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타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을 하는 느낌보다는 좋은 형으로서, 친한 형으로서, 정말 친가족 같은 느낌으로서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또 관계를 맺어나가고 싶습니다. 화라는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같이 찾아주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재수생 친구랑 내기를 하나 했는데 아침마다 나와서 모의고사를 풀고 저는 그걸 봐주고 한 명이라도 그걸 어길 시 삭발을 하기로 이렇게 내기를 했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잠이라는 거는 성인들도 굉장히 통제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저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운동을 시작해서 이러한 내기가 서로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아침에 나와서 공부를 해라 이게 아니고 나도 이런 걸 해볼 테니까 너도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의 식의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스는 이러한 자극과 동기부여를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곳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진짜 지나면 별게 다 아니다. 그리고 너가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저도 진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곤 하는데 제가 했던 고민들 중 대부분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은 이게 또 별일이 아닌 것처럼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당장 공부를 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기 싫고 그렇겠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공부가 별로 그렇게 안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될 것 같거든요. 또 하나 더 말을 하자면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내리고 발을 담궜으면은 그거를 끝까지 완수해야 진짜 우리가 나중에 어른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학업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고민이 생겼다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해봤다는 거거든요. 학생 스스로가.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겼다는 건데 저희가 아이들 가르칠 때 뭐 수학 문제 하나를 풀 때도 다양한 이게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해도 풀이 방식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아이들이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딱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천천히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객관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뭔가 학업도 생활도 지금 당장 해결되진 않더라도 분명 스스로 느낌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얻고 있는 것 같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학업과 생활에서의 고민은 되게 다양하겠지만 결국 어떠한 형태의 고민이든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고민거리들은 언제나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고민을 회피하지 않고 최대한 해결해보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거기서 오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주변의 조언을 얻어서 그 고민을 해결해보는 것도 좋지만 정말 본인이 본인을 믿고 행동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으니까 한번 잘 판단해보시고 그 고민들을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은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너가 고민하고 있는 게 맞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발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답은 결국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를 그 친구도 알고 있을 거예요,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에 주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털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선생님이 그 답을 너가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우리 반드시 그 답을 함께 찾아보자.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로 인터뷰 해볼 그럴 기회가 많이 없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깊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말도 해볼 그럴 기회도 매우 적은데 이렇게 인터뷰를 또 하니까 저도 한층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 화랑 멘토링 스쿨이 저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곳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이제 또 하나의 영감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뻤습니다. 네, 기뻤고요. 나의 노력이 틀리지 않았구나. 뭔가 내가 생각했던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확실히 알아주고 있구나. 제 노력을, 리워드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되게 감사하네요. 고맙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같은 일들을 한 가지 일이라던가 뭔가 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뭔가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영상 아까 본 거 보면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진심을 다해가지고 우리 학원은 어떻고 그리고 정말 어떤 곳이고 어떤 의미 있는 곳이다 라는 것처럼 이렇게 진심이 담긴 말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를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이라 끝나고 저희는 시험 끝나면 좀 놀러 다니는데 5월에 가평 가서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1박 2일 동안 놀다 오기로 했는데 빨리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뛰어놀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인터뷰였고 저에게도 하나의 뜻깊은 추억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교육관을 스스로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생각,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하는 생각, 주변 선생님들이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면서 내가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고요. 아, 내가 지금 맞는 방향성대로 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진심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